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동선이고요. 오늘 왜 이렇게 화면이 꽉 찹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입니다. 와, 인사해주세요. 네, 지금 구독자분들은 뭐 저 잘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한정훈 대표님이 방송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잘 안 나왔어요, 사실. 근데 오늘은 인사도 드릴 겸 저희 대표님 또 명강연은 아니지만 명얘기, 좋은 말씀 그리고 정확한 정보 오늘 기대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오늘 들으러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민국 본부장님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날이 그나저나 부쩍 추워졌습니다. 네, 저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이시죠? 네. 목을 또 보호하시면서 좋아요. 진짜 조상들의 지혜가 어마어마해요. 절기가 무섭게 맞아떨어집니다. 입동이 지나니까 이렇게 확 또 추워지는데, 부디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부디도 두꺼운 거 입으셨나요? 네, 오늘 두꺼운 거 입었어요. 네. 두꺼운 거 입고 감기 걸리면 요즘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그쵸. 코로나로 의심받을 수도 있고. 요즘에 독감이 또 유행이고 굉장히 많이 좀 증상이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또 하나 김장철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김장하세요? 집에서들? 말씀이 없으시세요?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김장을 하러 가지는 않아요. 김장 뭐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얻어먹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어머니가 이제 김장을 끊으셨어요.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러고 보니까 김장하고는 다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김치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김장김치를 사서 먹죠. 근데 많이들 요즘도 김장을 하시더라고요. 김장하면은 또 수육이 생각나고, 어쨌든, 그죠? 너무 배고프죠. 하필 또 배고픈 시간이. 그러니까요. 어쨌든 겨울 하면 생각나는 많은 것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하나둘 떠오르는 요즘인데,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겨울도 건강하고 즐겁게 우리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DJ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본부장님 아시죠? 시작은 뭘로 하죠? 우리 부디의 좋은 말씀, 명언. 그렇죠. 시작은 항상 그러니까 네, 오늘은요. 네. 중국 후한의 역사를 정리한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요? 결단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결단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결단력, 이 결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인생의 획을 바꿔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죠. 키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 결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만, 그 가운데 커다란 결정을 내려야 될,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자, 오늘 무슨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못하는 경우 너무 많죠. 그런 경우 찔려.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와 같이 사실은 제대로 끝맺음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은 본인이 기대하는 그런 성공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이게 좀 많이 찔리는 말이기도 해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재능 있는 사람이 이따금 무능하게 되는 것은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일단 결단을 했으면은 그 결단대로 행동을 옮겨야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머뭇거리다가는 사실은 우리가 진정 바라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흔한 변명이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알아보지만 또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이런 것들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무언가 결단을 내리면,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운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설령 내가 결단을 내려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박수가 나오나. 좀 찔리네요. 아,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우유부단이라는 게 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도 조금 찔리는 구석이 있네요. 아니 근데 이게 신중한 걸 수도 있잖아요. 내일로 미루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결정하려는 걸로 볼 수는 없을까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어떻게든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결정을 못 내려서 이제 그런.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우유부단과 또 신중한 건 다르니까 네. 신중하되 우유부단하지 말자. 네. 오늘 좋은 말씀. 중국 사서에 나오는 명언, 결단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라는 명언 또 말씀해 주셨고요. 좋아요. 세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디의 세상만사 어떤 얘기 해볼까요?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자, 오늘은 부디의 세상만사가 아니고요. 부디 주니어. 주니어. 예, 주니어죠. 예. 본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저 부디 주니어의 세상만사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출퇴근 지하철 의자를 없애자라는 주제예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열차 2칸을 대상으로 객실 의자를 없애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화제가 됐죠. 네. 공사는 이제 객실 의자를 제거하는 사업을 통해 혼잡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그 혼잡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입석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네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노약자들과 뭐 경기도라든가 이런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입니다. 네. 오히려 좌석이 없어진 칸에는 승객이 안 타고 다른 칸에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의자를 뺀다고 해서 공간이 많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출근길에 탈 자리가 없어서 지하철을 여러 대 보낼 때가 많은데 한 번에 이제 탈 수 있는 인원이 증가하니까 괜찮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을 한다고 해요. 네. 배차 간격을 줄인다거나 증차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주먹구구식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거죠. 해외에서 의자를 완전히 제거한 형태의 지하철 입석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서울교통공사도 이번 시범 사업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게 아니고 서울 시내의 지상버스 등에서 하차 출입문 앞에 의자를 제거하고 창문 쪽으로 등받이를 설치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자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로는 1990년대 일본에서 출퇴근 시간에 접히는 의자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전동차 접이식 의자 시범 설치 운영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입석 이용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시범 운행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근본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처리를 진행한다는 점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디 주니어의 세상 만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저도 네. 이거를 그 기사를 듣고요. 네. 뉴스를 듣고 좀 황당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그 조금 전에 말했던 네. 대로 이게 무슨 그 의자 뭐 독에 뺀다고 그게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다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당연히 타보셨죠? 두 분 다. 네. 진짜 숨 막히잖아요. 진짜 숨 막히는데 그 순간에는 앉아있는 요 의자만 없어도 조금 더 이렇게 서 있는 게 편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또 막상 그걸 다 뺀다고 생각하면 앉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다른 칸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뭔가 균형이 깨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맞는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출퇴근 시간에 네.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노하우가 있어요. 어떤? 딱 사람들은 막 끼잖아요. 네네. 진짜 그죠? 숨 막히죠. 숨 막히잖아. 힘을 싹 빼고 있어야 돼요.
힘을. 그러면은 몸이 쫙 이완이 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을 항상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는데요.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힘들더라고요. 그냥 떠밀려 가는 대로 그냥 힘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일로 가면 일로 가고 그냥. 아니 근데 무슨 말씀인지도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힘들어요. 어쨌든 출퇴근 지옥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참 힘듭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입장이에요. 자, 출퇴근 지하철에 의자를 없애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세미나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부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을 하는데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주제는요. 금액별 서울 유망투자처 대공개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 투자 금액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 금액이 뭐 작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고 다 다르죠. 다 그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작으면 작은 대로 소액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재개발 시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을 투자해서 좀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투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최적의 투자처를 찾아주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지금의 화두는 역시 누가 뭐래도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재개발이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재건축은 일단 뭐 입지 좋은 곳에 재건축은 좋다는 건 다 알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입지 좋은 곳에 작은 금액으로 그런 재건축 못지않은 투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우리 미래가치투자연구소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다른 것과 다른 그런 어떤 투자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현재 재개발 시장 과연 내년 시장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까지 곁들여서 진행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달력이 또 몇 장 안 남다 보니까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고 또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통해서 좋은 얘기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상담이 꼭 필요하다, 수시 상담도 가능하죠? 부디. 그렇죠. 네. 1대1 상담은 뭐 항상 우리 윤민국 본부장도 있고 저희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그 전문가들 우리 항상 상주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민국 본부장님은 지금까지도 뭐 계속 활동을 하셨지만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제 상담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1대1 개인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세미나도 들으시고 1대1 상담도 받으실 수 있겠네요. 본부장님도 참여하시는 저도 당연히 겁니까? 참여를 하고요. 저는 최근 몇 달은 현장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사무실 오고 가고는 하는데 자주 오지 못할 상황이었어서 이제 10월 달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 전달도 해드리고 유튜브에도 좀 더 신경을 쓸 거고, 상담, 그리고 가장 이제 어려운 게 투자예요. 그렇지. 네, 저도 항상 공부하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차이인데, 그 부분 저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안내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결정 내리고 뭔가 좋은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와 수시 상담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화로 또 간편하게 자세하게 또 상담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죠. 부디의 부동산 고민 답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하고 또 간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 구독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상담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말씀 부탁드려요. 네네. 네. 제가 그 중랑구에 신내동 신내동성아파트 36평을 거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 2020년 6월쯤에 구입을 해서 전세를 주고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손해를 보고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또 재건축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 거.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요약해보면 중랑구 신내 동성아파트 1차 31평이라고 하셨고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 전세 주시면서 한 3년 넘게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손해보고도 매도하는 게 맞냐 궁금하신 거 보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나요? 네, 지금 당시 5억 9천에 샀고 네. 제가 지금 현재 전세 4억에 주고 있는데 네. 뭐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네. 부분까지도 감안해서라도 지금 매도하는 게 맞는지 혹시 개발 네, 가능성이 없는지 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도도 한번 보면서 부디랑 통화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여기는, 1, 2단지가 같이 있는데, 일단 입지를 보면 신내역이요. 네. 신내역하고, 그냥 뭐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내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뭐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2020년도에 구입을 하셨으면은 한 6억 정도에 구입을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8억까지 갔다가 지금 아마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예전 가격을 이제 거의 회복한 그런 수준? 그래서 예전인 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 지금 뭐 이익이 남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 차량 기지 있잖아요. 네. 예, 여기가 신내 차량 기지인데, 이쪽을 이전을 추진을 해서 여기 대규모 개발 부지를 이쪽을 이제 헬스케어로 뭐 개발하겠다. 산업 유치, 헬스케어 등 이런 산업 유치를 통해서 이쪽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가치는 상당히 조금 있을 거는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아파트 자체는 사실 우리가 재건축을 이제 할 연한이 이제 다 됐는데 재건축을 하려면은 사업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에 사업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면은 요즘은 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잖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리모델링은 뭐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이쪽 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쪽은 어떤 투자 목적으로 이쪽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 괜찮은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안 들어온다는 의미는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청량리에서 여기 신내역까지 오는 면목선이라고 있어요. 경전철. 예, 그거 정말 오랫동안 하느니 마니니 했던 게 이제 뭐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면목선이 신내역에 들어오거든요. 네. 예, 신내역에 들어오고 이 신내 동성아파트 요쪽 라인에 가까운 쪽으로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까운 쪽으로도.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뭐 경전철이 들어오니까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서 이게 나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지금 뭐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는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 투자의 목적이 크다면 매도를 하시고
지금 앞으로 어떤 지역적인 양극화는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그 지역의 시장이 전부 상승세라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곳만 오를 수 있는 이런 이제 형태로 시장이 바뀔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그러니까 좀 이제 양극화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좀 더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기를 빨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도 정말 나중에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중심 입지의 재개발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한 뭐 2억 이상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사셨으면은 한 2억 이상 2억 조금 넘게 뭐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 걸로 보는데 그 금액이면은 충분히 재개발 지역의 좋은 입지, 최상의 입지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보시기를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전화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좋은 지역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더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사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본부장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낭낭하진 않은데. 낭낭한 목소리로. 네. 딕션 좋게 네.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에 우남퍼스트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3평짜리 큰 평형을 입주 시기부터 보유를 하였고 가격이 올랐다가 좀 많이 떨어져서 답답했습니다. 최근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메가시티 얘기가 나와서 저는 기대가 좀 되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김포의 서울 편입, 이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도 뭐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장기동에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43평짜리 입주 시기부터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떨까요, 여기는? 부디? 네. 여기 장기역에서 이렇게 역세권은 아니에요. 장기역에서 역세권은 아닌, 그렇다고 해서 뭐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는 또 아닌 그런 아파트입니다. 한강신도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이제 건축된 아파트인데 이때부터 이제 건축이 된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특히 11년도에 건축된 아파트고요. 김포 한강신도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아파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1년이나 2012년도에 이제 대부분 이쪽이 들어왔는데요. 2011년, 12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때 시장 상황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이쪽에 분양을 막 할 때 이 김포 한강 신도시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었죠. 막 미분양도 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상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2014년 이후로 시장이 살아나면서 김포 한강신도시의 아파트들도 이 중소형 평형대는 다시 회복을 일정 부분 했고, 하지만 이 40평대, 지금 여기에 40평대의 큰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40평대 아파트들은, 이 큰 평형대들은 원래 가격을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2014년도부터. 그 이유는 첫 번째, 김포 한강신도시가 이 40평대를 소화시켜줄 그만한 수요가 일단 많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도시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 김포에서 요즘 이제 그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김포 이 경전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없은 배드타운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많이 생기고 하게 되면 이제 40평대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면 40평대 중대형 평형의 수요도 뭐 크겠지만은 수요가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은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경전철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당산역까지 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교통이 상당히 조금 불편하죠. 골드라인도 지금 워낙 지금 뭐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좀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5호선 연장이죠. 5호선 연장인데 아직까지 의견이 뭐 지자체와 정부의 간의 의견이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GTX-D가 이 장기역 쪽으로 들어온다는 게 가장 큰 호재죠, 사실. GTX-D 이러다 보면 이제 E까지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A, B, C, D, E. 그래서 D 노선이 수도권 남부 동서 더블 Y자 연결 노선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장기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삼성역, 팔당 이런 식으로 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GTX-D 물론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즘 들어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포가 거론이 되고 있고 김포가 거론이 되니까 고양이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의정부 뭐 하여간 주변 서울 인근 지역들이 다 지금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 김포는 사실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서울이냐 아니면은 바로 길 건너 경기도냐에 따라서도 같은 비슷한 그런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편입되는 거는 상당히 이 부동산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것이 무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선진국들 같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로 보여져요. 물론 뭐 그전부터 뭐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툭 튀어나온 얘기로 보여져서 이게 뭐 쉽사리 될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호재는 분명하지만 이게 크게 그렇게 가격을 뭐 이렇게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게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그냥 결론적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투자가 목적이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서울로 들어와야 된다. 왜 서울로 들어오라고 하는 건 아시죠? 내년도 마찬가지고 후년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의 공급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항상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오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공급이 작은 서울 쪽으로 방향을 턴해서 이쪽으로 좀 먼 곳으로 조금 멀리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게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긍정적인 그런 자산가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거주가 주된 목적이시냐, 투자 목적이 좀 더 강하시냐,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호재임은 분명하다. 뭐 이런 언급도 좀 해주셨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자,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에 나와서 강의하실 때부터 보던 애청자입니다. 예전 선릉에서 세미나 하실 때도 가서 대표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러서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집장만 해주고 싶은데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힘들고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빌라 하나를 사주고 싶어서 요새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용두동에 있는 빌라를 보고 있는데 가격대도 5억 미만이라 전세 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어떤지 대표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애청하시면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세미나도 예전에도 오셨었고, 그런데 선릉에서 세미나 하실 때 있었잖아요. 네, 그죠, 거기에 오래 있었죠, 제가. 선릉 그쵸. 쪽에. 예. 네. 그때도 들으셨고, 근데 시간이 이제 흘러서 아들 집을 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두동 보셨는데, 여기 어떨까요? 예, 영두동이 지금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어떤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근데 네. 영두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핫해지고 있는 곳은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이쪽이 청량리역이잖아요. 청량리역하고 한정거장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쪽이 용두동 이쪽이 빌라나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어요. 밀집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개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바로 제기동역하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빌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 주변은요 보면은 투자금이 5억 미만이라 그랬죠? 그럼 4억대 한 후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이쪽은 전세 끼고 하면은 2억 한 초반? 이렇게 뭐 투자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쪽에 새롭게 지금 뭐 이렇게 이 편한 세상 센트럴 포레라든지 여기 영도 5구역인가 그랬었죠. 예, 이 포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밑에 그 신동아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 신동아 아파트. 이 신동아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신동아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신동아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요 앞쪽이나 이런데 다들 이 공업사들이 많아요. 이쪽도 그렇고 이 공업사들이 전부 줄비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공업사들을 같이 끼워서 통합으로 해서 신동아 아파트까지 다 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이편은 선상 청계 센트럴 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변의 공업사들과 같이 진행을 해서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그럼 다 이쪽 용두동에 있는, 용두동은 아시다시피 공업사들 되게 많거든요. 이 공업사들이 되게 많아서요. 많아서 지금 이 공업사들이 다 같이 끼고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아파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도 다 끼고서 바뀔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라인 있잖아요. 요 큰 도로변, 이 도로변들이 다 상업지역이에요. 다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요쪽 라인, 요 대로변 요쪽 라인이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바뀝니다.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그건 오세훈 시장도 얘기했듯이 상업지역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용도도 이 종상향을 시켜서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왕신 뉴타운, 이편은 세상 청계 센트럴 같이 센트럴 포레 같이 전부 공업사들까지 같이 합쳐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면은 여기가 통합 재건축을 해서 종상향을 시켜서 갈 때와 안 갈 때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세대수 뭐 한 2,000세대 이상으로 돼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좋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사업성이 좋다는 의미는 우리가 추가 부담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추가 부담을 안 내든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쪽 밑 라인으로 잠깐만요. 제가 이걸 다 지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 신동아 아파트 요쪽 라인에 여기가 이제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이게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앞에 이런 데들 공업사들
다 끼고 있어요. 근데 이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에도 공업사들 다 끼고 했고요. 주변에 영도 2구역, 영도 4구역 이런 데들이 다 주변에 공업사들이 있는데 다 끼고 해서 다 재개발들을 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쪽 라인이 여기가 이제 다 본래는 이 대로변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쪽 제기동 이쪽 라인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상행시켜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너무 높은 곳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투자금 한 1억 중반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위쪽에 못하러 2억 이상 투자금을 주고 들어가요. 더 빨리 가능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가시게 되면은 좀 더 빠른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1억대 초중반이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셔서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시는 그런 전략을,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다면은 아마 저에 대한 그 신뢰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더더욱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문의 주신 지역과 그 빌라에 대해서도 상담을 도와드렸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디에 부동산 고민 타파 진행을 해봤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시면 간편하게 이렇게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시 상담, 세미나도 있고 또 수시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수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블루칩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본부장이 힘차게 외쳐주셔야 돼요. 한번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조금 있다가 힘차게 외쳐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유망한 아파트 찾고 계십니까? 한 주마다 고심을 거듭해서 부디가 하나씩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 많이 해서 핫한 아파트, 핫해질 아파트 또 찾아오셨습니까, 부디? 예. 네, 어딘가요? 자양 2동에 있는 자양 한양 아파트로 정해봤습니다. 자양 한양 아파트. 자양동은 굉장히 부디가 또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분석해 주셨는데, 아파트는 드물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저 한번 보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바로 여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한 444세대? 이 정도 되는 뭐 큰 그런 대형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강변이에요. 이 한강변 라인을 한번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면은, 쭉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이 성수동, 밑에 이 한강변, 성수동 지금 다 개발하죠. 자양사동,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자양사동 다 개발하죠. 자양 3동은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여긴 다 아파트예요. 다 아파트. 그렇죠? 그리고 자양 2동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양 2동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쪽 자양 2동과 이쪽 자양 2동이 있는데, 지금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여기 구의역이 있잖아요. 구의역 이쪽 라인이, 여기가 구의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여기에 가장 큰 자양동에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일자리가 물론 여기 있는 강진구청도 일로 들어오고요. 신사옥이, 그리고 호텔도 들어오고 일자리도 들어오고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곳이죠. 본래 우리가 광진구는, 이 자양동에 속해 있는 광진구는 일자리가 없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지역 중에 하나고, 그래서 상업지역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지역이 지금 일자리가 크게 생기면서 호재를 지금 낳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요 밑에 부분이 여기가 이제 자양 2동 2구역, 자양 2동인데요.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고, 이 자양 한양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그리고 이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쪽에 동서울터미널 있잖아요. 동서울터미널에
개발되는 거 다들 아시죠?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그 복합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호재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만 건너면은 여기 잠실대교 북단이거든요. 다리 건너면 바로 이제 잠실이죠. 네, 강남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호재들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가만히 보면은 35평에서 52평 이런 큰 중대형 평형으로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예요. 근데 평균 대지 지분이 23.8평 거의 24평 가까이 되는 너무 사업성이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고요. 조건부로 지금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이 났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의 가치가 상당히 커질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이제 그런 호재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한강변이잖아요. 바로 앞은 다 한강변이에요. 다 한강변이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대형 일자리들이 크게 생기고, 또 재건축까지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재건축의 호재와 간접적인 주변 일자리 호재까지 같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강이라는 아주 천혜의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로 지금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것을 3종으로 종상을 할 것이냐 지금 해서 논의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상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지겠지만 종상형이 안 된다고 해도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열형만 된다면 무조건 들어오면은 한강변에 한강조망 다 되니까요. 한강변에 가장 좋은 입지의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은 한강을 전부 다 이 북쪽으로 보지만 여기는 한강을 남쪽으로 보잖아요. 이게 진정한 조망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쪽으로 보는 조망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매매가를 잠깐 보시면은 매매가 변화를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는 36평을 일단 기준으로 보면요. 2019년도에만 해도 12억 6천이었어요. 2019년도에 12억 6천이었던 게 2022년도에 18억 2천. 한 6억 가까이 뛴 거죠. 근데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2023년도 8월 달에 2023년 8월 달에 실거래가 16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가격 떨어졌다가 18억까지 갔던 게 지금 일단 더 떨어졌다가 16억, 최근 실거래가 16억까지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아직도 한 2억 정도는 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근데 여기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좋은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가 낮아야 되게. 그래서 36평 전세가가 4억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거주를 하더라도 꼭 투자 가치가 아니더라도 거주를 하면서 투자 가치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좀 보여져서 여기가 아파트가 져지면 무조건 이제 30억 이상 가는 그런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가치가 큰 아파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은 크지만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실거주 겸 투자의 목적으로 사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블루칩 아파트로 자양 한양 아파트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항상 직접 호재, 간접 호재 강조를 해주시는데 여기는 그게 다 있는 아파트로서 사업성도 우수하다. 자양 한양 아파트, 오늘의 블루칩 아파트로 찾아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찾아주시고요. 블루칩 아파트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양 한양 아파트 분석해봤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부동산 DJ를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 뭐 이제 겨울로 이제 오늘 날씨 되게 쌀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겨울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독감이 지금 유행이라고 하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같이 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알죠. 네,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